지금 당장 배달앱 켜서 단골 가게 메뉴판 가격부터 확인해보세요. 혹시 메뉴마다 은근슬쩍 1,000원씩, 2,000원씩 올라있는 거 보면서 그냥 물가가 비싸졌네 하고 넘기셨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중동에서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미사일에 지갑을 정조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화염은 정유시설을 넘어 전 세계 물류의 혈관을 터뜨리고 있고, 그 여파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 먹을 치킨 한 마리, 삼겹살 한 근 가격에 고스란히 박히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지상군이 투입됐네, 미사일이 기지를 초토화했네 하는 소식들이 나와 상관없는 강 건너볼 구경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위험한 경제적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겁니다. 중동의 불길이 어떻게 여러분의 안방 냉장고를 털고 소중한 생활비를 낚아채가는지, 그 잔인하고도 치밀한 경로를 제가 지금부터 딱 3분 안에 완벽하게 증명해 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 주세요. 경제탐정노트가 오늘 수집한 긴급 단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우리 삶의 기본값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대한 경제 대변혁의 시작입니다. 짧은 시간 투자에서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고 일어날 때마다 깎여나가는 내 돈의 가치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시장의 거대 자본들은 이미 이 혼란을 틈타 물가 상승에 베팅하며 여러분의 소비력을 갈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피 같은 생활비를 헌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한 데이터 추리로 위기를 방어하시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경제 추리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서는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인 하르그 섬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홍해의 길목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생필품 택배 차량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외나무 다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리들이 한꺼번에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지나는 하르그 섬의 전운이 감돌면서 전 세계 유조선들이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탐정의 눈이 아닙니다. 유가는 모든 물건의 배송비이자 모든 공장의 전기세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온도를 높이는 연료비 사료를 나르는 운송비, 마트까지 배달하는 물류비, 이 모든 게 석유로 움직입니다. 미사일 한 발이 해협의 유조선을 위협하는 순간 여러분이 결제할 영수증 숫자는 이미 조작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두 번째 증거를 경제탐정노트에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 두 곳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들이 중동의 좁은 길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빙돌아서 가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고속도로가 막혀서 강원도를 거쳐 거제도를 지나 부산으로 가는 꼴입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있는 시간이 2주에서 3주 더 길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타는 기름값, 선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선박보험료는 누가 낼까요? 결국 소비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실제로 최근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전쟁 전보다 몇 배씩 뛰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해외 직구로 사는 물건이나 마트에서 집어드는 수입 과일 가격이 왜 안 내려가는지 이제 그 무서운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중동의 좁은 바닷길에서 벌어지는 기싸움이 여러분 동네 편의점의 컵라면 가격까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식탁을 직접 타격하는 비료와 곡물의 상관관계를 추리해봅시다. 이 부분은 뉴스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아주 은밀한 단서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단순히 태우는 연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비료의 핵심 원료가 바로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꼬이면 비료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가격을 올립니다. 비료값이 오르면 농민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곡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밀, 옥수수, 대두 같은 기초 곡물 가격이 뛰면 그 영향은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빵과 면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 곡물들을 사료로 먹고 자라는 소돼지, 닭의 몸값도 덩달아 뜁니다.
결국 중동에서 쏘아올린 미사일 한 발이 여러분 식탁 위의 삼겹살 한 점과 아이들이 먹는 간식 가격을 결정하는 최종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기름 아껴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근본적인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재정 상황이라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개전 초기에만 무려 4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엇 같은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 미사일들이 중동 하늘에서 불꽃놀이처럼 터질 때마 미국의 창고는 비어가고 나랏빚은 산처럼 쌓입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의 금리는 다시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작년부터 그토록 기다려온 금리 인하의 꿈이 왜 자꾸 멀어지는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물가는 안 잡히고 전쟁 비용 때문에 돈줄은 마르니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카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 부동산 시장의 재앙과도 같습니다. 대출 이자가 안 내려가면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당장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부담에 가게가 파산 지경에 이릅니다. 중동의 포성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여파는 은행에서 날아오는 금리 변동 안내 문자로 우리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이 인플레이션은 들어봤어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생소하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서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월급도 오르니 견딜만하죠.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입니다. 경기는 침체되어 장사가 안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바로 이 괴물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생산 원가는 뛰는데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안 사니 기업은 망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악순환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영업 사장님들과 월급쟁이 직장인들입니다. 원재료가 무서워서 음식값 올렸더니 손님이 끊기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2배가 되는 현실, 이게 바로 전쟁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잔인한 성적표입니다. 뉴스에서 누가 이겼네 졌네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갑이 패배하고 있다는 게 본질입니다. 더 소름 돋는 단서를 하나 더 기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오르면 정부는 유류세 감면 카드를 꺼내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에너지가 비싸지면 전력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이는 곧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집에서 보일러 한번 켤 때마다 중동의 미사일 비용을 보태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건설 현장도 멈춥니다.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가는 중장비들 다 뭘로 움직입니까? 다 기름입니다. 시멘트 구울 때 들어가는 열기는요, 다 에너지입니다. 결국 중동의 긴장감이 우리 동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고 재건축 분담금을 수억 원씩 높이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경제적 인과관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뉴스화면 속폭발 장면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탐정의 눈으로 시장의 배후를 들여다봅시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용히 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창고를 쥐고 있는 거대 자본들, 그리고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공포를 마케팅합니다. 유가가 200달러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자극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며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때 그들은 아주 싼 가격에 우량한 자산들을 줍고 유가가 정점을 찍을 때 다시 비싸게 팔아치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나는 조연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내 자산을 지키는 탐정이 되실 건가요? 경제탐정노트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깨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이 미친 물가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생존 전략 세부 지침 나갑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물가 무서워서 장보기가 겁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보다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철저하게 방어 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계부 노트를 탐정처럼 낱낱이 파헤치세요. 한 달에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 없어도 살 수 있는 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구독 서비스, 통신비, 보험료, 중복되는 지출부터 당장 걷어내세요.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가가 오를 때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역설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실탄도 현금입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안전자산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분산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사일비가 빗물처럼 쏟아지는 경제전장에서 맨몸으로 서 계실 건가요? 아니면 튼튼한 현금 방공호를 만드실 건가요? 경제탐정노트의 오늘 일지 결론은 이겁니다. 중동의 화염은 눈에 보이지만 그 화염이 진짜로 태워버리는 건 멀리 있는 유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 소득과 노후 자금입니다. 월급 숫자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연봉이 삭감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포식자들이 물가 공포를 이용해 여러분의 소비를 조종하고 급매물을 유도하려 할 때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면 여러분도 나만의 방어막을 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불안해하며 뉴스 속보에 일희일비할 때 내 가게에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남들이 패닉에 빠져 자산을 던질 때 진짜 가치 있는 실물 자산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전쟁의 화염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는 지혜의 꽃은 분명히 피어납니다. 다만 그 꽃은 철저히 기록하고 준비된 탐정들만이 꺾을 수 있습니다.